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 날씨 속에서도 안방극장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TVN 월화 드라마 스프링 피버가 시청자들에게 독특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달달한 로맨스를 표방하는 이 작품이 첫 방송부터 홍콩 희극 배우 주성치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코미디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찬바람 부는 교사 윤봄의 마음을 불타는 심장을 가진 남자, 선재규가 녹이는 봄날의 로맨스라는 설정만 보면 전형적인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의 구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작품을 접한 시청자들은 1회부터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선재규의 강도 높은 병맛 개그에 깜짝 놀랐다.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에서 볼 수 있는 가벼운 웃음 코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강렬한 코미디 에피소드들이 연이어 등장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선재규의 캐릭터와 상황 설정은 마치 주성치 작품에서 볼 법한 엉뚱하고 과장된 유머로 가득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어이없는 전개가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은 이것이 정말 로맨스 드라마가 맞는지 의아해할 정도였다. 첫 회에서 선재규가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그 상징적인 예였다. 멀쩡했던 봄 날씨가 갑자기 돌변하여 눈폭풍이 몰아치고 선재규가 교무실로 다가오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학교 건물 전체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울리고 흔들렸다. 이러한 과장된 연출은 선재규가 평소 조카의 선생님들에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강력히 항의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교무실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상황을 만화적이고 코미디적으로 극대화시킨 연출이었다. 2회부터 4회까지는 이런 식의 과장된 개그가 수적으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재규는 손으로 자동차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등 황당한 에피소드를 이어갔다. 지하철 한 정거장을 발로 뛰어서 따라잡는 엉뚱한 장면이나 담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 육상 선수처럼 높이뛰기 배면 자세로 진지하게 뛰어넘는 모습들은 영락없는 주성치 영화의 전형적인 개그 코드를 연상시켰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과감한 코미디 연출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호의적이었다. 초반 부담스러운 캐릭터였던 선재규에게 윤봄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선생님들이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팝콘을 먹는 느낌으로 큰 과자 봉지를 들고 옆에서 귀를 기울이는 장면도 등장했다. 이는 일본 만화에서나 볼 법한 설정인데 이러한 만화적 과장 역시 주성치가 자신의 작품에서 즐겨 사용하던 웃음 장치 중 하나였다. 윤봄이 선생님으로서 선재규와의 학부모 상담을 씩씩하게 치르기 위해 상상 속에서 자신을 변신시키는 장면에서는 과거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을 패러디한 모습이 등장했다. 유명한 작품이나 캐릭터를 패러디하는 기법 역시 주성치가 자신의 코미디 영화에서 자주 활용했던 주요 기법 중 하나였다. 이처럼 스프링 피버는 초반부터 주성치식 코미디의 DNA를 충실히 계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수없이 많은 주성치식 코미디로 폭주하던 드라마는 3회와 4회를 기점으로 점차 로맨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성치의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지고 로맨스와 코미디의 비중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자 주인공 윤봄의 과거와 현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드라마는 깊이를 더해갔다. 윤봄은 원래 서울에서 촉망받는 교사로 활동했으며 밝고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어떤 중대한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 작은 마을로 전근을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희로애락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변해버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기 그지없는 태도로 대하며 감정의 벽을 쌓고 살아가던 윤봄이었다. 하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 선재규를 만나면서 윤봄은 조금씩 원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한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과정은 자연스럽고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동시에 선재규 역시 윤봄과의 만남을 통해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두 사람의 감정선이 교차하고 발전하면서 드라마는 본격적인 로맨스 궤도에 올라섰다. 물론 순탄한 로맨스만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쟁자가 등장하고 사랑의 진척을 가로막는 다양한 방해물들이 속속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이 등장하면서 스프링 피버의 코미디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초반에 광란에 가까웠던 주성치식 강렬한 코미디에서 오해로 인해 좋은 감정이 엇갈리는 희극적 상황 같은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잔잔한 웃음 코드로 톤을 낮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너무 강렬한 코미디만 지속되었다면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적절한 시점에 로맨스를 강화하고 코미디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드라마는 균형 잡힌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스프링 피버의 시청률은 이러한 작품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3회 방송이 5.4%를 기록하는 등 성공작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반에 강도 높은 주성치식 개그가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자리하고 있다. 안보현과 이주빈은 강렬한 코미디 연기와 달달한 로맨스 연기를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특히 과장된 코미디 장면들을 진지하게 연기하면서도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은 두 배우의 뛰어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또한 두 주인공을 떠받치는 조연 배우들의 희극 연기 역시 매끄럽고 완성도가 높아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만약 배우들의 연기가 어색했거나 코미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는 실패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프링 피버의 성공에서 배우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는 최근 한국 드라마들의 전략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요즘 드라마들은 초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강력한 장치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며 시청자들과 호흡을 맞춰갔다면 현재는 첫 회부터 임팩트 있는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스프링 피버의 주성치식 코미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서는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코미디 스타일을 시청자들은 놀랍게도 무던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시청자들이 이미 드라마 초반의 강렬한 연출이나 예상치 못한 요소들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도 안 되게 힘이 센 주인공이라는 설정은 사실 과거 힘쉬어자 도봉순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도봉순에서는 주인공의 초월적인 힘이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서사의 근본뼈대로 작동했다. 그 괴력을 기반으로 작품 전체가 판타지 세계관으로 구축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반면 스프링 피버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주인공 선재규의 엄청난 힘은 드라마 초반에만 만화처럼 주성치 코미디처럼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가 작품의 드라마적인 흐름과 로맨스가 중요해지는 시점부터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판타지 요소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설정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만 활용하고 이후에는 현실적인 톤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드라마 제작진들의 강박이 많이 사라지고 유연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판타지나 특별한 설정을 도입하면 작품 전체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경직된 규칙에서 벗어나 작품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톤과 스타일을 조절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 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작품들이 제작되면서 드라마의 소재와 주제는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들 역시 웬만한 스토리나 설정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을 만큼 안목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들은 기본적인 소재나 주제만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초반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독특한 연출이나 예상치 못한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택하게 된 것이다. 스프링 피버가 주성치까지 소환한 듯한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을 시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의 로맨스라는 설정만으로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강렬한 주성치식 코미디로 시선을 사로잡은 후 점차 본격적인 로맨스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스프링 피버가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다면 앞으로 한국 드라마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라마 초반부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시청자 유인 요소들의 다채로운 경연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작진들은 앞다투어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할 것이다. 어떤 작품은 액션 영화 같은 화려한 장면으로, 어떤 작품은 스릴러 같은 긴장감으로, 또 어떤 작품은 스프링 피버처럼 예상치 못한 코미디 스타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초반 연출이 작품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한국 드라마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초반의 강렬한 임팩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스프링 피버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듯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후에는 탄탄한 스토리와 깊이 있는 캐릭터, 진정성 있는 감정선으로 그들을 계속 붙잡아야 한다. 초반의 화려함이 후반까지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작이 될 수 있다. 스프링 피버는 현재까지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다. 주성치식 코미디로 시작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 점차 진정성 있는 로맨스와 깊이 있는 캐릭터 드라마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방송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잘 유지된다면 이 작품은 2025년 상반기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보현의 코미디 연기와 이주빈의 매력적인 캐릭터 해석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아 로맨스 장면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스프링 피버는 한국 드라마 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장르의 틀을 깨고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면서도 작품의 본질인 감동과 재미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작품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여러분은 스프링 피버의 주성치식 코미디 연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라마 초반의 강렬한 임팩트가 작품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